학벌보다 취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로교사 이영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방에 사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에 취업하는 게 유리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평상시에 공기업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전체 다는 아니고 오늘 약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학부모님들은 꼭 반드시 한번 시청해 주십시오. 대략적인 수치를 여기 나타내었는데 대한민국의 인구가 5,130만 명이고요. 그 중에서 직장인의 인구수가 약 2,8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저는 이제 분모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직장인 2,800만 명 중에서 다들 의치 한약수, 그래서 본인의 자녀들이 이제 전문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를 조사하였는데 약 29만 1,000명이었습니다. 29만 1,000명. 그래서 이게 분모를 2,800만 명으로 잡았을 때 약 1.04%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시면 의사가 한 10만 명이 좀 넘고요. 치과의사는 한 27,000명, 약사는 약 4만 명이 안 됩니다. 수의사가 2만 명,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2만 1,000명 넘고요. 세무사 13,000명이 넘고, 그 다음 변리사도 약 10,00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전문직이 되고자 한다면 충분히 노력해서 수능 최저 점수를 맞춰서 의치 안약수 학과에 진학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두 번째 티어가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보통 물어보면 시가총액 상위 잘 나가는 기업들 있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기아, 여기 하나는 안 나오는데 SK 하이닉스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임의로 조사를 했습니다. 시가총액 24개 기업에다가 금융회사를 좋아하시니까 이제 은행, 증권회사, 그 다음에 보험회사도 다 합쳤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약 10몇만 명을 더해가지고 한 65만 명을 잡았습니다. 이 65만 명이라는 숫자는 보통 학부모님들이 이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라고 저는 예상한 수치입니다. 65만 명. 이게 직장인 인구수를 아까 2,8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약 2.32%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충분히 삼성전자 들어가면 아주 좋죠. 재벌 기업에 말리지는 않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서울 대학에다가 좋은 학과를 나와야 되죠. 취업이 될 수 있는 학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인서울 지난번에 제가 48,000명이라고 했잖아요. 인서울 대학 상위 15개 대학 그 중에 9,000명 정도가 취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좋게 잡아서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되고 뚫어서 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에 들어갔는데 정년 보장이 되는가? 거기에서도 이제 저는 엄청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좋은 일자리니까 의치 안약수에 못 가는 학생들은 이런 데 취업하면 아주 좋겠죠. 자, 그 다음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수는 약 117만 1,000명 정도 되고요. 4.18%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무원 수에는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다 포함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 다 합쳐서
교사 수가 약 4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무원이 요즘에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자료를 들여다 보시면 그 합격 컷이라고 하죠. 점수. 이 합격 컷 점수는 글자는 좀 죄송합니다. 원래 글씨체가 이렇습니다. 합격 컷 점수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MZ 친구들 중에서 이제 공무원의 그 조직 문화라든가 경직된 문화 아니면은 급여 때문에 연봉 때문에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능력이 되는 친구들은 이제 다른 공무원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친구들은 그만둬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참고 일하는 게 맞지 않은가 저는 40 중반이 넘었으니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게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 직장에 공무원도 저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교사도 44만 명 정도 되죠. 요즘에는 교사의 인기도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교사가 꼭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이제 진학을 하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학생들한테는 다른 직업군하고 비교를 하게 하면서 굳이 저는 교사를 그렇게 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공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은 교사랑 비슷하죠. 약 42만 2천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공기업과 서울 쪽에 있는 공기업 수도권 다 합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공기업의 종류는 재미없으니까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학생과 학부모님한테 좀 와닿게 공기업 중에서도 정말 연봉을 많이 받는 이제 금융공기업이 있습니다. 금융공기업. 이 금융공기업이 이제 부산의 문현동에 이제 금융단지에 이제 몰려 있는데요. 기술보증기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기술보증기금 회사에 작년에 제가 용주에서 근무할 때 그때 이제 30살 신규 선생님이 있었는데 남자쌤이요. 이 남자쌤이 이제 구미 사람인데 본인 친구가 이제 작년에 기술보증기금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적십자에서 한 2년 정도 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차에 이제 이직을 한 거죠. NCS 시험. 그러니까 블라인드 시험인데 이제 공기업 쪽이 한 번 더 시험을 쳐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는데 깜짝 놀란 게 1년차 때 여기 보시면 4,300만 원 넘게 받죠. 이거 곱하기 2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작년에 듣기로 8천만 원. 성과급 많이 나오거든요. 이쪽에 금융공기업이. 와, 이 친구가 8천만 원 넘게 받았으면 와, 저보다 더 많이 받네요. 제가 작년에 18년 차고 올해는 19년 차거든요. 그러면 기술보증기금에서 이제 18년 차다. 그러면 여기서 성과급을 빼고 9,700이죠. 한 1억 5천, 1억 몇천 받겠죠. 이 사람도. 그래서 이 정도면 정말 전문직 연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돈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제가 그 공기업 채용 박람회에 경북대도 가보고요. 대구 경북.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 진주에 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진주에도 가보고 그 다음에 얼마 전 1월 달에 서울에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도 이제 공기업 채용 박람회인데 그렇게 가보면서 기술보증기금에서 근무하는 한 30대 초반 남자분하고 제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 만족도도 엄청 높고요. 엄청 근무하기 엄청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영주에서 근무했던 그 신규 선생님 친구가 학교를 어디 나왔냐면
경북대도 아니고 영남대 경영학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남대 경영학과에서 과연 무슨 짓을 했길래 어떻게 준비했길래 여기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제가 꼬치꼬치 좀 캐물었거든요. 그 작년에 명절 때 내려가서 좀 물어오라고 해서 그렇게 정보를 들었는데 그건 나중에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는 줄 몰랐죠. 와, 뭐 처음 들어간데 4천만 원 넘게 받아도 정말 잘 받는다 하는 건데 무슨 금융공기업이라고? 어떻게 못 들어본 회사가 8천만 원을 들어가자마자 거기다가 몇 년 지나면 1억 넘게 번다고. 와, 정말 제가 알았으면 제가 부산대 경영학과를 갔겠죠. 뭣도 모르고 교사 됐습니다. 농담입니다. 그 친구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공기업이 그만큼 좋다라고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가 작년에 웃긴 게 요즘에 이제 도시도 서울이 아닌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그러니까 아파트 시세가 올랐다 이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분양을 하게 되면 미분양도 약간 생기는데 그 친구가 부산에서 제일 비싼 동네가 이제 해운대, 이제 광안리 해수욕장 있는 데인데 이쪽 동네에다가 이제 미분양된 걸 이제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연봉을 많이 받아서 가능한 것입니다. 공기업 지방 이전 혁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주에 있는 혁신도시 여기 가봤고요. 그 다음에 충북에 진천, 음성에 있는 혁신도시. 세종시는 다들 아시죠? 공기업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김천에 있는 혁신도시. 여기도 가봤고요. 대구, 경북이죠. 대구에 있는 혁신도시입니다. 가스공사 있고요. 그래서 저는 원주, 김천, 대구, 진주는 가봤습니다. 진주에 있는 혁신도시. 올해는 부산하고 울산을 가려고 하는데 출장을 올해는 시간이 안 돼서 부산도 갈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혁신도시에 가서 공기업에 대한 좀 정보를 좀 많이 알아와서 학생이나 학부모님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업 이게 혁신도시에 있는 공기업 본사들이 원래는 서울, 경기도 쪽에 있었죠. 그런데 2005년부터 추진된 이 수도권 공공기관 이 지방 이전 정책이 있거든요. 이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2005년에 이제 제가 알기로 나주 쪽에 한전이죠. 저 광주, 나주 이쪽은 한국전력의 도시라고 합니다. 전남대가 먹고 있죠. 그래서 2019년에 그 완료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거점 국립대라고 하죠. 대구 경북에는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여기 진주에 있는 경상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친구들이 인서울보다 공기업 취업에 유리한 이유가 뭔가? 이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저는 직접 이제 채용 박람회 다니면서 다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지고국 모든 학과는 아닙니다. 취업이 잘 되는 학과입니다. 모든 학과는 아니고 취업이 잘 되는 학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걸 전제로 했을 때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역인재 할당제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30%인데요. 이게 무슨 법이냐면 이렇게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제 공공기관은 이전한 지역의 인재를 여기 보이시는 30% 이상 반드시 선발해야 됩니다. 대구 경북에는 혁신도시가 2개나 있습니다. 그걸 경북대가 대충 다 먹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엄청난 호재죠, 호재. 저희는 경북에 해당하니까 애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도로공사가 정말 인서울 애들도 정말 가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천의 혁신도시에 있는데 이 법은 대구 경북 소재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를 30% 이상 무조건 채용해야 됩니다. 공개 채용할 때. 그런데 10명 예를 들면 10명 중에서 10명 뽑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2명만 경북대생입니다. 그러면 불합격자, 물론 영남대하고 다른 학교도 있는데 그만큼 요즘에 취업 현황을 보면
직어국 애들이 거의 취업의 대부분을 다 파일을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10명 중에 2명만 이제 경북대생인데 불합격자 중에서 경북대 애들 중에서 점수 높은 애들 1명 더 채워가지고 무조건 1명 더 채워갖고 30%를 만들어서 이제 채용을 채우는 게 이제 지역인재 할당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유리하게 작용하냐면 직어국에 처음에 필기, 그 다음에 뭐 발표, 뭐 PT 발표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면접 3단계가 있다 치면 필기를 치고 나서 30%가 적용돼서 이제 2번째 단계로 넘어오고요. 그 다음 발표에서도 이제 10명 중에 2명 됐다. 경북대생이. 그러면 거기서도 1명 더 채워서 이제 면접 단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서울 학생들한테는 역차별이죠. 역차별이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취업 현실을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는 경북대가 싹쓸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국전력도시에서는 전남대가 싹쓸이 하고요. 그 다음에 진주여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죠. LH 다들 아시죠? 여기는 경상대가 나름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기업이 거의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동문회라고 하는 걸 저는 작년에 경북대 그 다음에 경상대에 가서 완전히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이렇게 유리한데 비수도권 인재채용이라는 법이 작년 2024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이게 적용이 됩니다. 딱 35%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이전 지역 채용은 이게 법 자체가 혁신도시법에 근거한 것이거든요. 근데 비수도권 인재채용법은 지방대 육선법에 근거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이 법 자체가 모든 지방대 학생들의 고용률을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전국의 지방에 이렇게 많은데 공기업 위치랑 관계없이 비수도권 인재를 무조건 35% 선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혁신도 이거는 그 공기업뿐만 아니고요. 정말 플러스 지방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은 다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 작년 하반기부터 다 되는 거니까 안 그래도 싹쓸이 하는데 이제는 거의 직업국끼리 경쟁해서 더 싹쓸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예천여고 학생이 나 경북대 갔다 경영학과 갔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원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원서는. 그래서 30%에다가 5%면 예를 들면 35% 10명 중에 10명을 뽑는데 적어도 35%가 4명은 비수도권 채워야 되잖아요. 지역인재 할당제 3명 하고 그러면 플러스 1명을 더 이제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건데 이 1명이 제가 볼 때는 보통 경북에는 경북대, 부산 쪽에는 부산대, 전남 쪽에는 전남대가 이 한 자리마저도 다 가져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엄청 유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애매한 인서울 안 좋은 학과 갈 바에는 직어국에 취업이 되는 좋은 학과를 가라. 이게 제 생각입니다. 부모님들도 한번 학생들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학벌이 중요한가? 취업이 중요한가? 자, 그 다음 제가 광고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 이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알게끔 하는데 여기 보시는 유한기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정말 많이 가르쳐 주었는데 저희 학교에 5월 9일 6시 반부터 예천여고 본관 1층 중앙현관 1층에서 시청각실에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궁금한 점 질의응답 같은 거 싹 다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무조건 와야 됩니다. 진짜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학부모님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행사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교감 선생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오로지 저의 하고 싶어서 의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직장인이 한금 같은 이제 금요일 날 불금인데 밤에 남아가지고 행사하고 집에 늦게 가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왜냐면 저도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가 3명이 있는데, 나중에 대학 학과에 갈 때 누구한테 도움 받고 싶으냐. 대한민국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저는 이 선생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정도인데 예천여고 부모님들도 한 번쯤은 꼭 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교에 거의 대부분의 학과의 취업률이 있습니다. 졸업하고 얼마만큼 취업이 잘 이루어져 있는가 학과마다. 그 취업률 정보가 대한민국에서 딱 2명만 가지고 있다네요. 그 한 명은 이 취업률을 이거 현황을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이고 나머지 한 명이 이 쌤이라서 이 쌤한테 학부모님들이 그날 왔을 때 정말 많이 물어서 좋은 정보들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제가 한번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기사는 제 마산 사는 친구가 보내줬는데 2월달에 제가 술을 원래 1년 동안 거의 안 마시거든요. 근데 방학 때는 그냥 오랜만에 정말 친구 만나서 둘이서 약간만 한잔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마산 친구가 저한테 저보고 뭐 성견진명이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보내줬는데 저는 기억도 안 납니다. 그 무슨 말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니까 저는 이런 기사가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제목은 지역 인재 선발의 역풍 한전 서울대 신입 0명. 자, 한번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도록 할게요. 국내 주요 공기업들이 지방 이전 이후에 쭉 가다가 공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될 공기업들이 우물한 개구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하죠. 썩 제가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기사 쓴 사람을 내용 자체를. 자,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지난해 단 한 명의 서울대 출신 사원도 선발하지 못했다.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카이스트 아시죠? 카이스트에서는 3년 연속 한 명도 뽑지 못했고 포항공대 역시 2년 연속 선발 인원수 0명을 나타냈다. 그리고 연세대 고려에서 각각 1명, 3명을 선발하는데 그쳤다. 주요 공기업 6개. 한국전력을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게 잘못됐을까? 아니요. 왜냐하면 전남대가 한국전력을 싹쓸이 한다고 했는데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는 그 수시 등급이 컷이 1점대예요. 1.5인가 1.6인가 하여튼 거의 인서울 전기공학과보다 거기가 더 들어가기 힘들어요. 더 셉니다. 그만큼 애들 수준도 높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지역인재 할당제 30% 적용받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듣기로는 그 전남대 전기공학과 애들 공부하는 수준 자체가 거의 분위기가 고시 공부한다. 고시 공부. 근데 서울대 원래 블라인드 시험이거든요. 모든 공기업이. 근데 경쟁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서울대에도 못 들어갔다고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 사람이라서 이 기사가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지방 국립대인 전남대 출신 신입사원이 크게 늘어났다.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 정책 자체가. 지역인재, 할당제, 비수도권 인재 채용. 이 법 자체가 지방대를 살리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거대로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남대 출신 사원 총 25명으로 이 정도 차지했다. 그래서 인재들의 지역 편향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어쩌라고. 그래서 이게 목적이었는데
다른 공기업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우리 거죠. 이거는 지난해 전체 신입 사원 중에 이제 경북대 출신 사원이 많았고 한국도로공사도 경북대 출신들이 많고 기사에는 안 나오지만 한국수력 원자력이라고 본사가 경주에 있습니다. 거기도 엄청난 공기업입니다. 사람 수도 많고. 그래서 엄청나게 경북대가 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다른 직업국보다 큰 편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기사는 문제는 이 같은 인재 편중 현상이 공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거기에는 저는 의문입니다. 단지 제가 인정하는 건 공기업 내부에서 파벌이 나타날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그 공기업 채용 박람회를 한 몇 번 다녀보면서 다 물어보니까 거의 뭐 경북대 동문회, 부산대 동문회, 전남대 동문회 수준이더라고요. 그 공기업 자체가. 카르텔을 형성하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 파벌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지만 그렇게 다들 집단을 그렇게 이루고 살잖아요. 문화를 선후배하면서.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이렇게 지방이 안 그래도 지금 죽고 있는데 꼭 이런 기사를 써야겠는가. 그래서 이런 기사가 솔직히 나오기를 제가 예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서울의 견제가 정말 심하죠. 사실은 채용 박람회 얘기는 나중에 그 따로 또 컨텐츠를 만들 건데 제가 경상대나 또 경북대에서 2번이나 제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젊은 애 말고 저 부장님 나이 한 50대 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 저 한국부동산원일 겁니다. 그 부장님 말로는 이거 지역 인재 채용 30% 없어져야 된다고 그런 얘기는 했었구만. 그런 것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같이 취업이 안 되는 시대에 특히 서울 수도권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반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이렇게 보여준 이유는 그만큼 직업국에 취업이 잘 되는 학과는 인서울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기사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또 부딪히자면 그 부산의 그 주택금융공사인가 그 여자애 지난번에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걔가 성균관대도 붙었습니다. 근데 과가 이제 경제학과, 경영학과가 상경계열이 아니라서 본인이 이제 부산대 경제학과에 합격해서 지금 연봉 아까 보셨죠?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자기 아빠가 이제 공기업 다니거든요. 그쪽에. 그래서 그 부산대 나와서 이제 유리하게 그쪽에 그 합격을 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